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밤 11시 20분입니다. 속보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무력까지 사용해서 잃을 것 다 잃게 만들겠다라고까지 트럼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아베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에 아베하고 전화 통화한 시간은 무려 75분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아베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비상전화배를 돌리고 있어요. 지난 7일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날은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루가 지나서 21일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아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통화는 모조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화 내용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한 전망을 해낸다면 많은 상황의 말하자면 오판과 그리고 이 한반도의 안보위기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전화 내용은 뭔지 앞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그 다음에 시진핑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분석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아베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백악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21일 워싱턴 현지 시간이니까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통화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해가지고 당연히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무역관계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진핑하고도 양자 무역관계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 문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지나치게 북한 문제만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기에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지나친 외교적,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 양자 문제를 전면에 깔고 그 이면에서는 북한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베 총리하고 통화에서도 양자 문제 먼저 논의했어요. 그리고 또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또 뭘 밝히고 있느냐? 트럼프와 아베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이 지금 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위협적인 성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최근 여러 가지 성명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명이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발사하고 단거리 시험 발사 그 중에는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요격 체제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초대형 구경 방사포도 우리가 여러 발을 동시에 북한이 이번에 신종 개발한 4가지 무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우협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그거 우리 애국 시민들이 걱정하고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니까 그거 어느 나라 하는 것들 하는 좀 하는 것들이야. 별거 아니야. 그 유엔까지 갈 필요 뭐가 있나. 그렇게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일본 아베와 통화할 때는 우협적 성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우협적 성명이라고 얘기한 걸로 볼 때 미국이 아베한테 한 얘기 무엇을 주문했겠느냐 이제 답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이번에 아베와의 대화는 지금 공통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의 대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문재인하고는 30분밖에 통화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딱 30분. 그리고 시진핑하고는 몇 분 얘기했는지 언론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아베하고 75분간을 통화한 걸로 볼 때, 그리고 한국과 30분간을 통화한 걸로 볼 때,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무역 문제가 다소 하결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때 30분과 75분 사이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75분 넘지는 않아요. 왜?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냉각 기류가 그동안 오랫동안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워낙 지금 북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통화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트럼프가 뭐가 아쉬워서 시진핑한테 전화를 걸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학상으로는 아베보다는 짧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3개국 정상과 한 얘기, 언론에 포병된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대화 포기하지 않겠다. 대화는 대화대로 간다. 이거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전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대화라는 얘기를 한 것은 판이 김정은에 의해서 깨진다 하더라도 그 판을 깬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판을 깬 데 대한 책임지구를 위해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또 별도의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결의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의 막강한 지지와 그리고 이 연대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외교적 대화를 깨지 않겠다. 외교적 대화에도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팔을 깔고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진짜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냥 장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대화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오늘 아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대화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겨우 하나만한 얘기,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대화 좀 더 잘하게 나 좀 도와줘. 이 얘기 하려고 트럼프가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시진핑, 문재인, 아베 이렇게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트럼프가 아쉬워서 전화를 건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꼭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싶다. 여기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지금 책상 위에 꺼내놓고 있는 게 뭡니까? 2017년도에 미국이 썼던 그런 군사적인 옵션들을 전부 다 꺼내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미 군 당국의 고위 인사가 최근에 밝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대화 중심의 구도를 군사적인 대결 측면에 대비해서 또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수단을 앞세워가지고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대비한 즉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이거를 중국과 문재인과 아베에게 설명해서 말하자면 이들 핵심적인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선택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군사적인
응징 수단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신을 갖고 내가 밀어붙일 테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비를 걸지 말라. 이렇게 압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살려서 가동시키는 그러한 모양새, 제스처, 그리고 그러한 레토릭 이런 것이 동시에 나와야만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벼락끝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발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현 시점에서 생각이다. 왜냐? 오늘 말이죠. 북한이 발표하기를 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완전하게 군사 일변도의 대책으로만 김정은이가 있지 않고 정치적인 해결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가 일단 벼락끝 전략을 통해서 힘의 과시를 통해서 군사력 과시를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고 미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려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김정은이는 이러한 벼락끝 전략의 한계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의 최근 강경 정책으로의 회귀에 관해서 다소는 이제 겁을 좀 먹고 있어요. 이 겁먹은 것이 바로 이 중앙위에서 중앙군사에서 나와 있는 대로 군사적 대결 플러스 정치적인 대책 요거를 함께 짚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김정은이가 벼락끝 전략 그리고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은 맞는데요. 한순간에 급격히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 줄 날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ICBM과 같은 실질적인 미 본토를 위협하는 시험 발사는 자제하고 SLBM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발사 준비, 중거리 미사일 이런 수술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연말 때까지 이 도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즉 미국의 이 갑작스런 강경 회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섬찟해가지고 지금 머뭇거리는 겁을 먹은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강조하는 게 제1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연이어서 전화 외교를 한 거잖아요. 비상 외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김정은이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최근에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흔들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관계가 마치 무너진 것 같은 착각을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푸틴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한미일 삼각 이런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려고 들지 말아라.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를 풀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이없는 얘기다. 우리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연말 시한을 설정해놓고 벼락끝 전략을 몰고 가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결속력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구도를 트럼프 혼자서 아니면은 한국과 아니면은 일본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3국을 총동원해서 대응해가지고 과거 냉전 때 한반도 남쪽에서는 한미일 삼각 그리고 북쪽에서는 북중러 삼각 이 삼각 대결 구도를 이루어왔는데 바로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볼 때는 이런 삼각 대결 구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의 대화 그리고 아베가 또 트럼프와의 통화 그리고 문재인 모두 이 3자 정상들이 바로 내일 청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려요. 이 3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베를 메신저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직접 시진핑이나 문재인하고도 얘기했지만 아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시진핑 한 번 더 쪼는 거예요. 절대 김정은의 편에 서서 제재 완화를 더 이상은 논의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아베로 하여금 시진핑을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얘기도 충분히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대북 전열에 대북 압박 전술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막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 편에 서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도 딱 제재의 틀 속에 묶어두겠다. 아베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결속해 가는 것을 아베가 쐐기를 받도록 하는 것.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남도 평성 지역에서는요, 바로 ICBM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차량, 즉 ICBM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요새 눈에 띄고 있고, 이런 차량 생산을 증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장을 증축했다고 하는 첩보위성의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이동식 구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 시험대 근처를, 그래서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백두산 김정은이가 등장했는데, 백두산 김정은 등정로를 따라서 북한의 각급 군부대 요원들이 지금 백두산에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지금 김정은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카드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러한 미국에 공조하도록 현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 아베와의 통화는 문재인, 그 다음에 시진핑에 이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카드, 마지막 남은 카드가 군사적인 옵션이지 않습니까? 2017년에 썼던 그러한 군사적인 옵션 카드 언제 끝냈을지 모른다. 그러니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이면에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주최하는 집회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현 정부 여당의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 강력히 성토해 나갈 예정이오니 애국시민과 당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우리 여의도의 함성이 청와대까지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이 공수처법과 그 다음에 선거법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애국당이 바로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합쳐라, 싸우지 말라 하는데요. 지금 유승민 계열 바른미래당에서 나와갖고 변혁을 만드는데 이런 꼼수 정당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과연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